네, 안녕하세요. 골방영 선생 제임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제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인트로 시간을 갖긴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 어떠한 종류별로 이제 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형태와 그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제의 본격적인 첫 시간, 오늘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만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익숙한 표가 나오죠? 자, 오늘은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여기 표를 보시면은, 시제는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 기본적인 세 시제를 바탕으로 과거 진행, 과거 완료, 현재 진행, 현재 완료, 미래 진행, 미래 완료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은 먼저 현재 시제, 가장 기본적인 현재 시제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 제가 한 포인트를 딱 점 찍어서 여기에서 발생한 일을 현재 시제라고 했죠. 물론 과거에 한 시점에서 딱 발생했으면은 과거 시제, 미래에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발생을 했으면은 미래 시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발생한 시제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시제의 기본적인 형태는 모든 시제가 다 그렇겠지만 일단 영어에서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동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동사에 있잖아요. 뭐로? 형태 변화로 뭘 표현한다? 바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동사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영어에서 시제를 과거를 표현하고 현재를 표현하고 미래를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태라는 거에 대해 수동태들 배울 거예요. 수동태도 마찬가지로 주어나 목적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주어가 하게 되는 능동태인지 아니면 주어가 당하는 수동태인지 이렇게 동사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일단 포인트를 짚고 하나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제의 표현은 뭐의 변화로 나타낸다? 동사의 형태 변화로 표현을 한다라는 사실 일단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제의 형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일단은 비동사와 여기 나와 있는 비동사와 이 일반 동사 크게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비동사 같은 경우 현재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am, are, i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에 따라서 am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주어에 따라서 are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is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의 종류에 따라서 비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비동사의 현재 시제 형태는 뭐다? am, are, is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우리가 현재 시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아래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에 따라서 이 일반 동사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다가 있잖아요. s나 es를 붙여요. s나 es를 붙여서 우리가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건 수일치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는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 이건 너무 입문 내용이고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제가 원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외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그러한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동사 원형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겠어?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먹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먹다라는 단어, eat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야. he가 왔어요. he가 왔어. he가 왔으면요, 이 일반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it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현재 시대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he가 아니라 만약에 복수 이렇게 day가 왔어요. day가 왔으면 it가 아니라 그냥 it이 된다라는 거죠. he eats, they eat. 이해하시나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영어에서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동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는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다. 비동사의 현재 시 형태는 뭐다? 바로 am, are, is. 그죠? 뭐 어떻게 언제 am을 쓰고 언제 are를 쓰고 언제 is를 쓰냐? 그건 주어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자, 다음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로 현재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선 당연히 주어 형태를 봐야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다.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이제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야. 뭐 복수라든지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냥 동사 원형. 또 일반 동사에다 s나 es를 안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형태는요, 여러분들이 일반 동사의 원형을 잘 기억하시고, 비동사는 MR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면 속이 편할 거예요. 자, 네, 이제 형태를 봤으니까 이제 쓰임물을 바로 봐야겠죠. 그죠? 자, 현재 시제의 일반적인 쓰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쓰임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통해서 형태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쓰임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첫 번째. 자, 현재 지속적인 상태나 또는 성질을 나타낼 때 우리가 무슨 시를 쓴다? 현재 시를 사용해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임스는요, lives, 산대요. 어디에 산다? 서울에 산대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3인칭 단수 주어가 왔죠. 그죠? 제임스, 3인칭 단수 주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 지금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렇게 s가 붙었죠. 그죠? 형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쓰임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제임스는요, 그죠? 산대요. 어디에 산다? 서울에 산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lives라는 현재 시제를 표현함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인 상태라든지 성질을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너 지금 어디 살아? 나 지금 서울 살아. 이렇게 현재 시를 얘기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또는 반복적 또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동작이나 일입니다. 예문 보도록 할까요? 자, I get off work at 5 p.m. 그죠? Every day라고 했어요. 그죠? 나는요, 떠난대요. 뭐를? 내 직장을, 내 사무실을. 그러니까 일에서부터 퇴근한다라는 거죠. 퇴근을 한대요. at 5시에, 오후 5시에. 항상, 매일, 그죠? 매일 오후 5시에 나는 퇴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러고 반복적으로 월화수목금토에 반복적으로 또는 뭐 이건 습관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습관적으로 계속 뭘 한다. 이때 또 무슨 시를 사용해 준다? 현재 시제를 사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하는데 이걸 뭐 과거 시제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미래 시제 뭐 계속 할 거다. 뭐 항상 반복되는데 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항상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무슨 시를 써준다? 현재 시제를 사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조금 뭐 특이한 사실이긴 한데, 특이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나라 말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물은 100도씨에 끓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현재시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ater, 물은요, boils, 끓는데요. 어디에서?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 또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 이럴 때, 이런 걸 표현할 때 무슨 시를 사용한다? 현재 시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 때와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에 단순히 현재에 딱 있는 시점만 뭐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가까운 미래라든지 아니면은 확정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적은 적은 것처럼 미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사용해서? 바로 이 현재 시를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한 2가지 정도 돼요. 자,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일단은 왕래 발착 동사는요.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한대요. 자, 여기서 왕래 발착 동사가 도대체 뭘까요? 자, 아래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자,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왕래, 발착,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를 뭐라고 한다?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사들은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래, 발착 동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죠?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죠? 별표 하나만 하고, go, come, depart, start, leave, arrive라고 했어요, 그죠? 이러한 왕래, 발착 동사들은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arrives in 2 minutes라고 했어요, 그죠? 그는요, 도착한대요. 언제? 2분 안에. 지금 그가 이미 도착을 했나요? 아니죠, 그죠? 2분 뒤에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태를 볼게요. 형태를 보니까 현재 시제네. 분명히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 표현하는 거는 뭐야? 2분 뒤에 미래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 지금 arrive라는 왕래 발착 동사 중에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왕래 발착 동사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들 또는 떠난다는 동사겠죠, 그죠? 출발하다가 뭐 떠난다는 뜻이니까 이러한 왕래 발착 동사는 현재 시제로 뭘 표현한다?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사들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will이라는 그 미래를 표현한 조동사를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왕래 발착 동사는 현재 시를 사용해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그리고 5번. 자, 5번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5번에는 제가 전체 별표 하나 해줄게요. 자,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will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비고인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렇게 현재 시를 사용해서, 자, 5번 한번 읽을게요. 확정적인 미래의 일. 무슨 말이냐? 가까운 미래에 100%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100% 미래에 일어날 일은 뭘로?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뭐 be going to라든지 will 같은 경우도 미래를 표현해요. 근데 그것마다 확률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시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을 얘기한다면, 미래의 일을 표현한다면 그 사건은요 100% 미래에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your subscription, 너의 구독, to our newspaper, 우리 신문을 위한 너의 구독, 우리 신문사에 대한 너의 구독은, 신문을 구독하는 거는 ends, 끝난대요. 동사가 되겠죠. 끝난대요.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독하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한 시점에는 딱 끝이 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7월 1일 날 내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 신문 구독이 끝나. 7월 1일 날. 이거는 확정적이죠. 100% 확정적인 일인 거예요. 만약에 돈을 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죠? 구독료를 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7월 1일까지 내가 구독하기로 했으면 7월 1일 날 딱 구독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100% 확정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100% 확정적인 미래의 일 있잖아요. 이런 일을 표현할 때는 무슨 시를 쓴다? 지금, 자, 지우기를 잠깐만 간단하게 지우고 한 번만 여기를 지워야겠네요. 자, 지우고. 자, 이렇게 100% 확정적인 일은 무슨 시제로 미래를 표현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and, 끝나다, 그죠?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수잖아요. Your subscription, 그죠? 너의 구독이, 우리 신문에 대한 너의 구독이 끝난다. 현재 시제로 이렇게 확정적인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실 때, 영어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실 때 좀 많이 유용해요, 사실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뭔가 미래의 일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will이라든지 be going to보다는 이렇게 현재 시를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현재 한 시점에서 딱 일어나는 현재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바로 진행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진행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단수시제 같은 경우는 과거의 한 시점 또는 현재의 한 시점, 미래의 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을 나타내는 거라면, 진행시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시점에서 그냥 딱 일어났다라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뭔가 그 시점에 발생하고 있는, 뭔가 움직임, 뭔가 진행되고 발생되고 있는 사건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제가 바로 우리가 진행형 시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이 시점에 딱 일어난 단순한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현재 뭔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표현해주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시제가 뭐다? 바로 현재 진행 시제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많이 하죠. 그죠? 자, 바로 형태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진행형의 형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진행형이라는 거는요, 진행형의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죄송해요. 비동사 플러스, 자, 동사 원형에 뭘 붙인다? ing를 붙인 형태예요. 과거 진행형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도 그렇고 미래 진행형도 그렇고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죄송해요.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의 시제 표현은 뭘로 해주냐? 뒤에 있는 동사 원형으로 할까요?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으로 해줄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비동사로 해줄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일단 기본적인 시제 표현은 비동사로 해줍니다. 자,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진행형 같은 경우는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 붙은 형태가 일단 기본적인 진행형의 형태인데 그 안에서 시제 표현은 뭘로 해준다? 바로 이 비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제 표현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형의 비동사, 현재 시제에서 비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됐어요? am, are, is였어요. 현재 진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비동사의 형태는 당연히 am, are, is가 되겠죠.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ing가 오니까 현재 진행형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am, are, is. 당연히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는 결정이 나겠죠. 주어가 단수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am, are, is가 결정이 되겠고 뒤에 그냥 일반 동사에다가 ing만 붙여주면은 무슨 형태가 된다? 현재 진행형의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ing.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틀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과거 진행형과 그 다음에 미래 진행형의 형태도 이해가 됩니다. 네, 현재 진행형의 형태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쓰임도 알아봐야겠죠. 그죠? 우리가 현재 시제도 자, 형태를 알아보고 쓰임을 알아봤던 것처럼 현재 진행형의 쓰임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임을 보면서 지금 제가 예문을 적어놨잖아요. 예문 통해서 형태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진행형 일반적인 쓰임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반적인 쓰임. 자, 첫 번째. 자, 현재 시점에서 진행 중인, 자, 가장 당연한 말이겠죠. 그죠? 현재 진행형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뭔가 진행 중인 사건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제니까 현재 시점에서 진행 중인 동작이나 사건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James. 자, 주어가 나오죠. 그죠? is. 자, 3인칭 단수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지금 비동사 뭐가 왔어요? is가 왔죠. is가 왔어요. 그죠? is playing soccer 이라고 했네요. 그죠? 자, 보니까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의 ing 형태가 왔네.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ing가 왔다? 그럼 이거 자체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시제로 묶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묶이니까 동사 형태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해석을 해보면요, 제임스는요 뭘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하고 있대요. 그죠? 플레이를 하고 있대요. 뭐를? 축구를 지금 시점에서 막 하고 있는 거야. 제임스가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운동장에서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플레이랑 차이가 있다면은 플레이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뭔가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말하는 거냐면 진행 시장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야. 제임스가 축구를 막 하고 있다라는 거지 운동장에서. 자,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진행 중인 동작이나 사건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무슨 시를 사용한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막 제임스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아시겠죠? 자, 현재 시제와의 차이를 조금 두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최근에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무슨 시를 사용한다? 현재 진행 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현재 시제 기억하시나요? 현재 시제의 쓰임. 항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무슨 시를 사용한다? 현재 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 진행형은 자 계속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슨적으로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야. 뭐 3일 전부터 내가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최근에.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 뭔가 내가 막 한 5일 있다 또 할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표현할 때는 무슨 시를 사용한다? 현재 진행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문 볼까요? 주어가 나왔네요. 그죠? 아이고, 사실 너무 이상하게 그었네요. 나는요. 그죠? I에 1인칭이니까 지금 비동사 뭐가 쓰였어요? M이 쓰였죠. 그죠? 자, 비동사 다음에 listen이라는 일반 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네. 이거 진행 시제구나라는 걸 딱 아셔야 돼요. 근데 딱 비동사 형태를 보아니 M이네. 현재 시가 쓰였네. 현재 시제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구나. 자, 그럼 볼까요? I am listening to. 자, 나는 듣고 있대요. 뭐를요? CNN 라디오를 recently 최근에. 나는요, 최근에 CNN 라디오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문장이 쓰였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쓰였을 때 이렇게 뒤에 recently라는 이게 없다면은 나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CNN 라디오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시간을 표현해주는 자 부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걸 살짝만 지울게요. 제가 지우고 다시 펜 꺼내고 자 이렇게 recent이라는 최근이라는 이렇게 시간을 표현해주는 부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현재 진행에 쓰이면 뭐가 된다? 이렇게 최근에 일시적으로 반복된 동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I am listening to CNN radio recently.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냥 며칠 전부터 CNN 라디오를 그냥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뭔가 반복될 것 같지는 않아. 그냥 근래에 들어 그냥 최근에 일시적으로 뭔가 뭐 특정 시간에 내가 라디오를 듣는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의 이제 쓰임의 구분,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 안에서도 이제 문맥에 따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면은 아마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길이 될 거예요. 네, 자, 현재 시제와 마찬가지로, 자,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도 그 일반적인 쓰임 외에도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도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좀 뭔가 차이가 아까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확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제가 미래의 일이 발생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할 때도 뭐 확정적은 확정적입니다. 근데 그게 한 80%에서 90% 확정적인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80%에서 90% 정도의 확정적인 미래에 예정된 일을 표현할 때 무슨 시를 사용해 준다? 바로 이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will이라든지 아니면 비고니티를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뭔가 조금 더 확정적인 면에서 좀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할 때는 100%, 그죠? 근데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할 때는 뭐 한 80%, 90% 뭔가 will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미래에 발생할 확률이 will이 아마 가장 낮은 거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 80%에서 한 90% 미래에 발생한 일을 표현해 줄 때는 미래에 예정된 일을 표현해 줄 때는 무슨 시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fter lunch, 점심을 먹은 이후에, 그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점심을 먹은 이후에 I'm meeting my friend. 나는 만날 거래요. 누구를요? 친구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죠? 점심을 먹은 이유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 주는데 현재 만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표현하고 있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해석 자체도 그냥 그렇게 되죠. 그죠? 어떻게 점심을 먹은 이후에 시간적인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시간적인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자 미래를 표현한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러한 사건, 이렇게 미래에 발생한 사건은 한 80%에서
90% 확정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래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만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를 막 수능 문제에서 이게 몇 퍼센트 발생할 것인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뭐 이게 사실 진행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법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면서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적인 내용도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뭐 그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 번쯤 그냥 툭 들으면서 복습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와,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설명할 내용이 많지도 않은데 촬영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촬영을 진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버벅거리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촬영하는 텀을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막 쉰 것도 아니에요. 쉰 것도 아닌데, 너무 우리 일반 베이직 내용 자체를 거의 한 일주일 반 만에 촬영해서 그런지 제가 좀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시제의 형태,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의 쓰임, 현재 진행형의 형태, 현재 진행형의 쓰임, 복습 꼭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과거 시제, 과거 단순 시제 중에서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골방 영어 선생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